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막는 재정 혁신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 등을 폭로한 전두환 손자 전우환 씨가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의 조사가 1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유 씨는 자기 합리화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에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도시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지난주 출시한 주연형 비빔밥 도시락 2종은 6일 만에 60만 개가 팔렸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5개사의 수주 잔고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능과 경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막는 재정 혁신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0조에서 12조 원 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사회보험 지출 관리에 나섭니다. 부정수급, 부당 사용된 국고 보조 사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다만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에도 힘을 싣습니다. 인구 변화 대응과 지방시대 구현, 에너지 전환에도 예산을 쏟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및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 등을 폭로한 전두환 손자 전우환 씨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우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먼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 씨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5.18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 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전 씨 신병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LSD와 대마초 등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귀국 직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겠다는 전 씨 일정도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앞서 26일 5.18 기념재단 SNS에 메시지를 보내 사죄드리고 반성, 회개하고 싶다며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광주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유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자기 일탈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듭 고개를 숙이던 유 씨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더 건강한 순간들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실망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자료를 받아 유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유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유 씨를 추가 소환해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를 조사하고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포괄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도시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편도족까지 늘어 편의점 업계가 이들을 겨냥해 신제품을 내놓는 등 가격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출시한 주연형 비빔밥 도시락 2종이 6일 만에 60만 개가 팔렸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첫날부터 발주량이 일반 비빔밥 도시락과 비교해 700% 이상 많은 것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9세 이하 비율이 다른 도시락보다 10% 이상 더 높았습니다. CU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지난 16일 출시한 백종원 제육 한판 도시락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량이 100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을 겪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7.5% 뛰었습니다. 올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와 치킨 등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안정세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5개사의 수주 잔고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 무기가 성능과 경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5개사의 방산 수주 잔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1조 2,1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발경에는 뛰어난 가성비와 철저한 납기 준수가 꼽힙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무기 판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를 상대로 추가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KAI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을 타깃으로 영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김 대표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행위를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년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가 40년 전에는 8.6년을 기록했다가 2020년 기준 6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폐암, 폐렴, 심장질환, 극단적 선택 등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으로 뇌혈관 질환과 간암은 시기와 관계없이 남녀 기대 수명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폐암은 2000년 이후 남녀 기대 수명 차이 발생에 두드러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한인 1세대로 꼽히는 이종문 암백스 벤처그룹 회장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 도서관에 약 1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목적은 한국 관련 책을 구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회장은 실리콘밸리 주류 사회에서 처음으로 크게 인정받은 한인으로 꼽힙니다. 1982년 실리콘밸리에 테크 업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를 세워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일궜고 2005년엔 전 재산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한국 관련 책 구입으로 기부 목적을 정해준 것은 미국 내의 한국학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클리대 측은 이번 기부는 한국학 연구와 한국과 관련된 미국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포근해질 예정입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1도로 가장 낮고 안동과 전주가 2도, 서울이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